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약국의 황조연 약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해피약국의 황조연 약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아, 그래요? 바쁜데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제 땡스기빙이잖아요. 추수감사절. 그렇죠. 네네. 계획 있으세요? 뭐, 저는 그냥 이제 멀리 있던 아이도 오고, 그렇구나. 네, 또 근처에 이제 아이 고모도 살고,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끼리 모여서, 네. 이제 뭐, 추석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요 시간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약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우선 터키는 절대 하지 않기로. 일이 많긴 해요. 많고 맛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 그 맛을 아직 모르는구나. 맛 없어요. 저는 너무 네네. 한국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터키 대신에 닭? 터키 대신에 저는 이번에 회. 완전히 다른 메뉴로. 네, 네네. 오더해놨어요. 아, 그래요? 예약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뭐 터키를 먹어주긴 해야 되겠지만 또 터키 그 특유의 향도 있고 맛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해요. 네, 저는 솔직히 터키 먹으면 터키보다는 터키를 다 먹고 나서 그 네. 뼈를 발라서 그거를 이제 국물 내서 이제 칼국수 끓여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맛있죠? 저는 그걸 더 좋아해요. 크랜베리 노노노. 그렇군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땡스기빙을 보내야 돼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한 식탁에 어우러져서 그 맞아요. 시간이 사실은 즐거운 거니까. 맞아요. 자, 그렇긴 한데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여야 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요즘 감기가 유행입니다. 감기가 유행이어서 뭐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아프신 분들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약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벌써 한번 걸렸다가.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네, 지금 근데 그냥 괜찮은데 목소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서요. 저번 네. 주에만 나왔으면 아마 되게 막 목이 잠겨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목도 잠기고 뭐 좀 이렇게 코도 맹맹해지면서 그런 감기를 앓으셨던 거예요. 네, 저는 코랑 목 쪽이 약해서 항상 뭐가 오면은 코랑 목으로 먼저 와요. 제일 먼저. 네, 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먼저 와요. 아니 근데 진짜 뭐 사실 코로나19랑 시기가 겹치면서 이게 네. 또 증상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렇죠. 뭐 이렇게 장기침이나 무슨 좀 깊은 기침 할라치면 굉장히 눈치 보이고 사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 이 감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알아볼 건데 네. 뭐 이제 감기를 예방하는 뭐 아니면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뭐 영양제 혹은 어떻게 해야 되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감기에 걸리는 그러니까 숫자가 10억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10억 명. 네. 감기는 이제 저번에 제가 설명을 간단히 했지만,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걸리는 독감과 달리, 네. 이제 무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200여 개가 넘어요. 어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 완벽하게 막아주는, 차단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대한 백신도 없는 거고요. 또 이제 또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간다 쳐도 감기 자체를 이제 치료한다기보다는 이제 네. 증상을 완화시키는 뭐 기침이 너무 심하면 기침약을 주고 뭐 이제 그걸로 통해서 뭐 인후염이 있는 경우는 이제 뭐 항생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지 뭐 딱히 감기를 딱 막아주는 건 없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겨울철 이제 감기를 평소에 막을 수 있는 영양제로 많이들 근데 아시죠? 요즘은 뭐 네. 비타민 C, 뭐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D 등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비타민 C가 면역에 좋으신 건 이제 모두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비타민 C가 이제 많은 분들이 벌써 아시겠지만 이제 수용성이라서 이제 몸에서 필요한 거를 이제 흡수를 하고 나면은 불필요한 비타민 C는 다 이제 소변으로 배출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비타민 C를 많이 드셨을 때 이제 노란 소변을 이제 맞아요. 경험하는 경험을 다 하시잖아요. 네네.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말인가요? 이제 비타민 C는 면역력 증강에 아주 좋고요. 네. 감기 예방 그리고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도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서 보셨을 텐데 이제 비타민 C 메가도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많은 이제 고용량을 복용하는 거. 네. 여기서는 이제 또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나뉘어요. 근데 뭐 논문을 비교하면서 뭐 이제 혈중 비타민 C 농도, 뭐 그걸 비교하면 안 된다. 뭐 세포 속에 있는 비타민 C 농도, 막 이런 거를 하는데
그냥 뭐 저는 논문이지만 제가 경험한 걸 보면은 비타민 C를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아니면 네. 이제 오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메가도스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면은 좀 더 증상이 완화되거나 네, 좀 네. 더 감기가 빨리 떨어지는 걸 제가 제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가도스를 좀 찬성하는 쪽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어떨 때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느냐. 그 이제 감기가 이제 올 때까지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하고 뭔가 피곤하고 맞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부터 저는 이제 원래는 메가도스를 시작을 해요. 근데 요번엔 아. 좀 솔직히 못했어요. 아. 근데 좀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시기를 놓쳐버렸군요. 놓쳤어요. 그리고 네네네. 이거를 솔직히 되게 꾸준하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모든 걸 음.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맞아요. 부지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성합니다. 잘 챙겨 먹지를 못하셨군요. 못했어요. 네. 보통 보시는 뭐 이머전시라고 아세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머전시라고 이제 약국 아무데나 가시면은 네네. 이제 물에 타먹는 아, 네네. 네, 그 이머전시라고 1000ml짜리인가요? 1000ml. 비타민 그쵸? C가 딱 네. 1000ml예요. 그거 저는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어요. 아, 정말요? 원래 하루에 하나 먹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루에 하나 먹는데 이제 몰래 메가도스랑 하면은 비타민 C가 하루에 2g 이상, 그러니까 2000mg 이상을 메가도스라고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막 5g, 6g까지 하시는데 저는 5,600. 네, 5,600. 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네. 근데 몸이 그렇게 안 좋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3번을 먹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감기가 유행할 때 이제 가족들이 뭔가 감기에 걸린 것 같다. 나의 남편이, 사랑스러운 나의 남편이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아침, 점심, 저녁을 1000개를 네. 드시고 근데 요거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이유가 제가 요거는 이제 네, 근데 요거는 메가도스 같은 경우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하시면 안 돼요. 아, 아무래도 무리가 올 수 있군요. 무리가 갈 수가 네네네. 있어요. 그리고 결석이 있으셨던 분도 안 되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거 아침, 점심, 저녁을 하는 이유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왜냐면 저는 속이 좀 쓰려가지고, 네네. 그때 먹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이머전시 뭐 그렇게 솔직히 속 쓰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저 속이 쓰릴 수가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러니까 식후에 먹는 네. 게 좀 낫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비타민 B 네. 컴플렉스. 비타민 원래는 이제 뭐 비타민 B6, B12 요게 이제 바이러스 증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 네. 근데 요거는 솔직히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비타민 B12나 뭐 이런 거 솔직히 네네. 아침에 에너지 드링크라고 해서 에너지도 많이 이제 주거든요. 네. 요거는 원래 아침에 드셔야 돼요, 오전에. 이제 에너지 그런 뭐라 그러지 그거를? 강장제? 네, 맞아요. 강장제라고 강장제. 하죠. 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 그렇구나. 요거는 이제 아침에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비타민 B6, B12를 챙겨 드시면 좋지만 만약에 꼭 그렇지 않아도 그냥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라는 게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인 거죠? 이것저것. 네, 그렇죠? 거기 네네. 아마 보면은 뭐가 많을 거예요. B1, B2, 네네네. B2, 뭐 B6, B12 뭐가 많은데 네. B 컴플렉스를 그냥 오전에 하나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군요. 오전에 하나 드시면 좋다. 그리고 뭐 사실 저도 비타민 D는 먹고 있는데 요 비타민 D도 좋다는 거죠. 그쵸. 이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이제 비타민 D의 중요성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많이들 맞아요. 아시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 이제 아시아인들 그리고 또 특히 여성분들은 모두 결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드시면 되는데 보통 1000 뭐 인터내셔널 유닛 아니면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를 드시는데 네. 이제 감기에 걸린 것 같다. 으슬으슬 춥고 목이 칼칼하다. 그럼 좀 높여서 하루에 5000 정도 드시는 거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심지어 5000 인터내셔널 유닛으로도 나와요. 딱 한 알짜리. 네, 네. 그거 이제 맨날 드시는 걸로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그렇게 하루에 10,000만 넘지 않으면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 네. 비타민 D가 이제 지용성이라서 많이들 또 걱정하시거든요. 이거 너무 또 고용량 먹으면 아, 그러네요. 안 되는 거 아니냐. 음. 근데 비타민 D 같은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맨날 뭐 그렇게 드신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아플 때 네. 비타민 D를 조금 고용량 한 50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를 이제 챙겨 먹는다. 네, 이건 이제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저녁 먹고 요거는 저녁 왜냐면 이제 식사 네. 후에 기름진 식사를 한 후에 같이 먹어야지 좀 더 흡수율이 높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은 이제 약간 예방 차원에서, 내 몸이 약간 어떤 전조 증상이 보인다? 네. 그럴 때 이제 좀 메가도스처럼 조금 용량을 조금 높여서 먹어주면 좋다 하면서 비타민 C,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D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네.
감기는 뭐 아까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뭐 네. 완벽한 약은 솔직히 없어요. 가장 힘든 증상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제 약을 먹는 게 감기약 복용 방법인데요. 네. 우선 처음 걸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처음에 이제 감기에 잠복기일 때 네. 한 이틀 정도 되거든요, 대략. 아, 짧군요. 네, 주로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막 음. 감기를 옮겼다, 뭐 아니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럼 이틀이 잠복기예요. 이틀 동안은 아무 증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네네. 그 다음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목이 칼칼해지고 몸이 뭐 으스스 춥고 네. 이제 하는데 목이 아프거나 간지럽게 하는 증상을 시작으로 이제 기침을 거의 많이 해요, 감기는. 처음에. 감기의 특징이 콧물 나고 기침 나는 거예요. 네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감기가 시작될 때 이제 잘 먹고 쉬고 네. 자는 게 가장 좋은 이제 약이에요. 네. 하지만 교과서에 딱 나와 있네.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누가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 상황들이. 있는 분들 많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네네. 뭐 저도 뭐 솔직히 잘 쉬지를 못하니까 아직 아기가 어려서 그쵸. 네, 어저께도 이제 밤새 저를 괴롭히셨는데 아하. 잠을 못 자면은 이 감기가 아무래도 몸이 면역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감기가 좀 더 잘 걸리거나 그리고 오래 지속. 네, 오래 가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감기약은 사실 없다. 네.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요새는 정말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기침하면 막 눈치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참다가 오히려 더 막 기침이 쏟아지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마냥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 요럴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들이 어떤 게 있을지. 네. 저도 이제 기침 감기가 와서 항상 고생을 하는데 네네. 이런 잔기침을 동반한 감기가 오래 가면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침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네. 기침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dry cough라고 이제 마른 기침이죠. 네. 잔기침. 그리고 이제 wet cough라고 해서 가래가 있는 기침, 그러니까 쿨럭쿨럭 네, 뭔가 네, 이제 네. 끌어오르는 기침. 네. 그러니까 원래 가래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이제 정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군요. 또 이런 증상은 감기를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서 나쁜 거는 아니지만 가래가 특별히 너무 오래되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면은 전 이제 가래 같은 경우는 막 적극적으로 치료 계획에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지만 이제 가래가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이제 뮤시맥스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네, 일단 네. 이거는 이제 가래만 있는 건데 요건 이제 가래를 좀 묽게 해주는 역할이고요. 네. 뮤시맥스는 원래 이제 브랜드 네임이고 구아페니신이 이제 성분명이에요. 네. 그거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거 하루에 1200mg 두 번까지 복용 가능하시고요. 그렇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마른 기침이 있는데 기침은 이제 기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감기 때문에 기침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목이 건조해지고 맞아요. 건조해지면 또 기침을 하고 네네. 또 기침을 하니까 또 목이 또 건조.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목까지 막 아파지잖아요. 엄청 아파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종류가 데어심이라고 이제 브랜드명이고요. 이게 이제 네. 덱스트로메토펜이라는 이제 성분명이에요. 요 약이 이제 기침약인데 네. 요 약이 잘 들어요. 요 약은 이제 뇌가 기침이 없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약이라서 그래서 이제 기침을 멈추게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대략 4시간 정도 약 효과가 있고요. 이 어른의 경우에는 4시간에서 6시간마다 반복 가능하세요. 네네. 하지만 이제 4살 미만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라지? 그 4살 미만은 뭐 네. 이게 추천을 안 하는 건가요? 4살 미만은 먹으면 4살 이상 먹어야 되고요. 4살 아. 미만은 먹으면 안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저희 아이 먹였어요. 그러면 조금 소량으로 뭐. 소량 이렇게. 한 번만 먹였어요. 네네네. 왜냐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밤에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길래 먹였어요. 하지만 네. 그거는 이게 모든 거는 이제 베네핏 앤 리스크라고 해서 뭐 장단점을 따져서 먹여야 되는 게 네. 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숨이 넘어가서 먹인 거니까 그저 그냥 기침 조금 이제 깨어 있을 때 하는 정도는 안 먹이셔도 돼요. 네네, 그렇군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목이 뭐 건조해진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사실 막 계속 마르고 침도 안 삼켜지고 뭐 말할 때도 고통스럽고 특별히 잠잘 때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에 걸리면은 왜 치킨 노른숲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소울푸드. 소울푸드. 네네. 저희는 이제 콩나물국. 많은 한국 분들은 이제 솔직히 물을 드시고요. 네네. 목의 건조염 같은 경우 이것도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라서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네. 가장 이제 교과서적인 답이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차를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는 거. 병원에 가도 똑같은 얘기 하고요. 그러니까 수분 보충. 네. 네네. 물 많이 마시라는 얘기 꼭 해요. 그리고 네. 이제 집에 가습기를 틀어놓거나 또 이제 가습기 요즘 무서워서 또 안 트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맞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젖은 빨래라도 꼭 네. 네, 걸어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네. 습도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시켜야 그럼요.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이제 히터를 트니까 공기가 네. 너무 건조해져요. 맞아요. 네. 그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뭐 기침 다음에는 이제 코감기와 이렇게 네. 연결이 되는데 잠시 저희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네. 질문도 올라온 것 같으니까 이 쉬는 시간에 질문 살펴보고 또 우리 약사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 뒤에 또 다시 만나 뵙죠. 네, 오늘 좋은 아침에서는 해피약국의 황주연 약사님 모시고 감기에 대한 증상 그리고 대처 방법 또 여러 가지 것들 약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4111님께서 알러지인 줄 알고 알러지 약만 계속 먹고 있는데 도무지 기침과 콧물이 멈추질 않네요. 저 알러지 아니고 감기일까요? 라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요즘 감기가 엄청 많이 유행해요, 솔직히. 네. 저희 약국에도 오시는 분들 보면은 감기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네. 즉 감기일 수 있고요. 만약에 기침이 마른 기침이면은 이제 알러지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네. 조금이라도 이제 막 뭔가 가래가 끓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감기일 확률이 높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요거는 이제 알러지 약 만약에 코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또 심지어 코 저같이 맹맹 네네네. 코맹맹 소리 나거나 아니면 이제 코가 막혀 있거나 네. 이럴 때는 알러지 약 플러스 이제 수라페 성분이 들어간 이제 뭐 절택 D, 클라리틴 D 이런 거 드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연결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까요? 네. 안 그래도 코감기, 코막힘에는 어떤 약이 좋은지 네.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코가 막히게 되면은 이제 귀도 막혀요. 맞아요. 귀 막히고 요 상태로 이제 비행기 타면 엄청난 아픔을 겪게 돼요. 고통이 따르죠. 귀 찢어지는 네네. 고통을 따르게 돼요. 그럴 때 드실 수 있는 약이 절택이나 클라리틴 같은 알러지 약에다가 코가 막혀있는 걸 이제 뚫어주는 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라펫이라는 성분인데 네. 가셔서 이제 약국을 가셔서요. 절택만 있는 게 아니라 절택 플러스 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네. 수라펫인데 그거는 이제 약사가 있는 카운터 뒤에 진열이 돼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사실 때는 면허증도 줘야 되고요. 아. 그 수다펫 성분 때문에 그거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요 약을 드시면은 이제 거의 이제 코가 뚫리고 귀도 뚫려요. 네네. 대신 요거는 이제 저녁에 드시면 어떤 예민하신 분들은 카페인은 아니지만 카페인 같이 네. 약간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이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안 드시고 아침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렇군요. 보통은 알러지 약 먹을 때는 졸리니까 밤에 먹어야지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요 D 성분이 있다 플러스 D다 요거를 같이 드실 때는 아침에 드시는 게 좀 네. 도움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먹으면 잠 못 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감기약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그 항생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신. 한국 옛날 그래요. 마이신 뭐 그거 마이신 없냐고 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아요. 마이신. 네, 이 병원에 가서 이제 뭐 항생제 주사 맞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떨 때 항생제를 먹게 되는 건지. 네, 이게 제가 마이신이 뭔가 정말 궁금해서 제가 심지어 한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이 마이신이 도대체 뭐니라고 물어봤어요. 네. 왜냐면 미국으로 치면은 마이신으로 끝나는 항생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이제 마이신이 대충 이제 그러니까 항생제를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목이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감기고요. 네. 제가 지금 이게 항생제가 필요한 거는 이제 인후염이라고 해요. 아, 네네. 이제 미국 말로는 뭐 스트랩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항생제 필요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제 목이 따끔따끔하면서 아플 때 이걸 인후염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박테리아성 인후염이 있고요. 이제 바이러스성 이제 인후염이 있어요. 아. 바이러스성 인후염은 제가 기침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이 헐어가지고 아파요. 이게 네네. 아파지는 그게 바이러스고요.
박테리아성 인후염 요건 이제 항생제 이제 드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바이러스성 인후염 같은 경우는 감기 증상을 보여요. 네. 목 아프고 이제 콧물 나면서 기침 나는 네. 마른 기침 또는 가래 있는 기침. 네. 요거는 바로 이제 감기 증세라서요. 요거는 이제 대부분 경우 이제 바이러스성 인후염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가 전혀 듣지를 않아요. 왜냐면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 어떨 때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나 보면 이제 박테리아성 인후염일 경우에는 항생제를 드셔야 돼요. 네. 박테리아성 인후염은 뭐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열이 대부분 나고요. 아. 편도선에 염증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턱 밑에 목 쪽으로 이렇게 손을 대면 이렇게 부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파달처럼 이렇게 뭐가 만져지는 경우. 그리고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셔서 이제 편도선이 있는 곳을 보았을 때 거기 이렇게 하얀 점이 있는 그게 고름이거든요. 네네. 그 염증이 생긴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박테리아성일 경우가 많고요. 네네. 기침이 없어요. 목이 아픈데 기침이 안 나는 경우. 요거는 솔직히 조금 아. 박테리아성인 인후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요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그냥 빨리 병원을 가셔서 항생제를 네. 처방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트랩드롯 인후염 같은 경우는 옆 사람에게 또 전파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왜 아이들 학교도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빨리 처방을 가족들 받는 짝다 게 걸리죠.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른들은 그래도 어떻게 참고 견디고 뭐 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정말 뭐 발을 동동 구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새 이제 날씨도 건조해지고 일교차도 심해지는데 애들이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가 너무 힘들고 정말 심적으로 맞아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네네. 또 요새처럼 이제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해지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아픈데요.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네. 뭐 데이케어를 가든 프리케어를 가든 뭐 학교를 가면은 단체로 걸리면서 정말 다 모든 아이들이 다 걸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또 집에 와서 또 엄마도 걸리고 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걸리시고 네. 이제 아이를 가장 이제 키우면서 겁나는 게 이제 뭐 감기 증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겁나는 게 아이들 열날 때예요. 맞아요. 우선 화씨로 100.4도가 넘으면은 또 이제 섭씨로 38도예요. 네. 요가 넘으면 이제 미열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애를 잘 보고 네네. 이제 해열제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요거를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제 딱 100.4도 너무 오케이 해열제 요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100.4도가 넘으면 이제 애를 보시면서 애가 100.4도지만 뭐 잘 뛰고 잘 먹고 잘 논다. 아. 그러면 뭐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100.4도인데 애가 축 늘어져 있고 힘도 없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면 요러면 이제 해열제 주셔야 되고요. 네네.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104도까지 올라갔는데 엄청 미친 듯이 뛰어놀던 때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네네. 정말 얘는 도대체 뭘까? 이걸 약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그냥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저의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을 정해서 101. 그때가 101.4도가 넘으면 전 그냥 줬어요. 네네네. 잘 놀지만 잘 저게 놀지만 정상은 아닌 네, 거니까. 너무 이게 또 애가 또 너무 뛰어노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열이 안 내리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애를 잘 봐가면서 주셔야 돼. 꼭 뭐 100도가 넘으면 무조건 줘야 돼. 요것도 아니고요. 네네. 하지만 그래도 너무 뭐 애가 잘 뛰어놀고 있기 때문에 열이 올라도 안 줘도 돼요. 이렇지는 또 않아요. 네네. 열은 계속 오르거든요. 또 심지어 남자애들은 또 되게 잘 뛰어놀아요. 맞아요. 열이 나도가 그건 네. 잘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가 100.4도가 넘어서 이제 약을 줬는데 타이레놀 같은 경우 이제 줬는데 거기 타이레놀을 주잖아요. 네. 애가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열이 많이 안 내릴 경우, 이럴 네. 경우 이제 다시 타이레놀을 주기에는 시간 텀이 너무 짧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타이레놀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마다 반복 가능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에드빌을 다시 하나를 더 교차 복용 가능하세요. 아, 그러니까 한두 시간 지났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 네. 근데 또 타이레놀 먹이기는 애매하니까 그때는 다른 종류의 약을 먹이는 네. 거군요. 그럴 때는 이제 에드빌 모트린 요거는 이제 6시간에서 8시간마다 반복 가능하시고요. 네. 그런데 요렇게 줬는데도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기저귀 차는 애들 같은 경우 열이 좀 안 떨어지는 네, 경우 네. 그럴 때 그냥 기저귀를 그냥 벗기세요. 그럼 그 자체로도 열이 떨어져요. 네. 정 안 될 경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차가운 물로 하면 안 되고요. 미지근한 물로 이제 온찜 그러니까
미지근 찜질이죠. 네, 그러니까 상온에서 이렇게 찜질을 해주는 네, 거. 너무 차가운 물로 해도 안 되고요. 네, 네. 이제 수건 찜질 해주셔야 되고요. 네. 제가 그랬는데도 계속 안 내려가요. 요거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이 해열제들 사실 뭐 권장하는 횟수가 있잖아요. 몇 번까지 먹일 수 있다. 네. 근데 특별히 그 타이레놀을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되는 게 좀 간이 무리가 올 수도 있다. 뭐 요런 게 있잖아요. 요게 맞아요. 약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많이 드시면 간 손상이 와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제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약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네, 데이퀼, 나이퀼 이런 데도 타이레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익스트림 뭐 이런 것도 뭐 머리 아파서 마이그레인에 먹는 것도 거기에도 타이레놀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하셔서 드셔야 돼요. 성분을 항상 꼭 확인하시고 타이레놀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군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기준 5번 가능하시고요. 네. 에드빌 같은 경우는 4번까지 드셔도 돼요. 그렇군요. 요런 것도 좀 잘 알고 계셔야만 좀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첫 분, 특별히 또 첫 아이를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맞아요. 엄마 아빠들이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코감기에는 아이들이 네. 어떤 약을 먹을 수 있는지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요.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은 솔직히 4살 이상부터 가능해요. 4세 이하의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복용 가능한 약이 많지 않고 그냥 네. 콧물을 대처할 수 있는 뭐 알러지 약, 네네. 뭐 children's Zyrtec, 뭐 베네졸 요 정도 가능하고요. 네네. 요것도 이제 하루에 한 번 복용 가능한데 이것도 솔직히 애가 최소한 2살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아이들이 이제 코가 막히거나 네. 콧물이 많이 나는 경우 이제 약국에서 놀몬셀린이라고 이제 코에 넣어서 칙칙 뿌려주는 약이 있어요. 네네. 이제 애들이 많이 싫어하긴 할 텐데 그거를 이제 코가 막혀 있으면 네. 코에 칙칙 뿌려가지고 요거 이제 생리식염수랑 같은 이제 성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칙칙 뿌리셔서요. 이제 콧뻥이라고 하죠. 왜? 그 이제 아빠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 이렇게 쭉 빨아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로 이제 석션 같은 거. 네. 네네. 그걸로 이제 코를 이렇게 빼주면은 애들이 한결 수월해 하니까 아. 네, 요 제품을 이용하셔서 콧물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진짜 은근히 아이들 중에 코를 못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애 지금도 못 풀어요. 3살이 다 돼가는데 아니 그래서 흥해 그러면 입으로 맞아요. 소리만 내고 실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대신 풀어주고 싶어요. 막.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스프레이로 좀 묽게 해주고 그걸 석션을 이용해서 쭉 네, 빼주는. 하지만 상당히 싫어하죠. 그러니까요. 불편하죠. 네, 저희 네. 애가 같은 경우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가 아프면 엄마 아빠와의 그 전쟁이 시작되는 네, 시간이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 너가 맞아요. 이걸 해야지 뭐 이렇게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아서 너무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네요. 아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요거는 이제 생리식염수니까 하루에 몇 번도 가능하세요. 아 그렇군요. 필요할 때마다 하셔도 되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는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네, 요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애가 막 3살이, 그러니까 3개월이 안 됐는데 애가 백사도가 아니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3개월 미만이면요. 너무 어려서 열나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돼요. 네네. 조금의 미열도 가셔야 되고요. 네. 104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된다. 이제 어린애들이. 네. 그럼 이제 가셔야 되고요. 네. 3일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서 지속되면은 이제 염증성 감염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이제 이거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침을 하시는데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온다?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감기 증세는 대부분 이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면 증상이 완화가 돼요. 네. 근데 열흘이 지났는데도 이게 증상이 더 심해진다. 음. 그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염증이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러네요. 이제 병원 방문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든지 묵혀두면 안 되니까 증상이 나올 때 빨리빨리 본인이 좀 예민해서 맞아요. 주변을 같이 보고 나의 상태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감기에 대해서 우리 해피약국의 황조연 약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4265님이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약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맨날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약사님 덕에 댓글을 남기신다고요. 되게 값진 댓글이네요. 기분 좋게. 네, 여러 가지로 좀 들으신 모든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